조국 전 장관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만나고 있을 겁니다. 왜냐하면 5시로 예정된 만남이 있었는데 지금 진행 중일 거거든요. 제목이 그래서 평산마을로 찾아간 조국. 왜 찾아갔는가? 이렇게 지금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. 요 정도 되면은 조국 전 장관은 총선 출마가 사실상 기정사실화 됐다고 보시는 분이 대부분입니다. 관련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. 국민들께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데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. 그러나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.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었을 때 저의 역할은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가 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. 이제 저는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과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불쏘시개가 되겠습니다. 불쏘시개가 돼서 제가 하얗게 타더라도 걸어가겠습니다. 뭐 하얗게 타더라도 걸어가겠다고 하니까 뭘 하겠다는 건 분명해 보이잖아요. 그리고요. 지금 방금 영상이 들어왔는데요. 조국 전 장관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나는 모습. 지금 평산마을로 가는 차량의 모습이죠. 그런 모습이 지금 방금 영상으로 들어왔는데 차에서 내렸습니다. 그리고 누군가 만나고요. 뭔가 반갑다고 인사하는 모습까지.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까지. 지금 만찬이 저녁을 함께 하기로 예정돼 있다 그러죠. 아마 그렇다면 시간이 꽤 걸릴 거고요. 많은 얘기를 나눌 거예요. 아마도.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은 본인의 총선 출마와 관련된 또는 신당과 관련된 얘기를 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입니다. 이런 모습 방금 들어왔습니다. 추가적인 영상은 좀 기다려보죠. 자, 그런데요.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을 만나기 전에 본인의 SNS에 뭔가 책 하나를 추천합니다. 화면에 좀 있는데요. 이거거든요. 공지용 작가 책을 추천해요. 뭐 3년 침묵 깨고 내려온 신간 뭐가 있는데 뭐 작가의 귀환 환영하는 마음에서 뭐 등등등 책을 추천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이게 왜 지금 정치권 주목을 받냐면요. 얼마 전에 공지영 작가가 과거에 본인이 조국 전 장관을 옹호했다라는 걸 본인이 후회한다. 그리고 당시에 약간의 상처받거나 하신 분들한테 약간 사과하겠다. 본인이 약간 대치했던 분들께 사과하겠다. 이런 입장, 이런 취지의 입장을 냈거든요, 지금요. 그런데 오늘 그 작가가 쓴 책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천했어요. 그것도 조국 전 장관을 만나기 전에요. 김영주 전 의원님. 네. 뭐죠, 이 상황은? 지금 궁금한 거는 연휴 동안에 조국 전 장관이 이른바 카카오톡에 공보방을 만들었어요. 기자들을 다 초청합니다. 거기에 막 일정을 알려주고 있는 상황이 지금. 네. 그럼 뭔가 정치 행보를 분명히 하겠다는 뜻인데 확실히 총선으로 기운 것 같아요. 이 정도면요. 네. 그런데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날 거란 말입니다. 그럼 거기서 뭔가 얘기 나올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과연 뭐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? 예. 뭐 설마 이 문 대통령께서 공지영 작가의 글을 올리는 것이 조국 장관 총선 나오지 마시오. 그런 뜻은 아닐 겁니다. 그러면 그냥 그건 별 관련 없이 그냥 올린 걸까요? 네. 그러니까 공지영 작가가 조국 장관에 대해서 실망했다. 진중권한테 사과한다. 이런 얘기는 뭐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 문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이 진실은 외로운 법이다. 그 작가의 글 속에서 따오는 글이 그런 진실은 겁니다. 외로운 법이다. 예. 공지영 너도 그동안은 외롭다. 3년 동안 외롭지만 조국 장관이 겪은 그 속에서의 외로움, 예. 그 속에서 새로운 진실이 있다. 예. 그러니까 이것 따로 저것 따로 다른 얘기예요, 사실은. 그러면 다만 타이밍이 절묘하다 보니까 약간 사실은 묘한 여러 가지 상황이란 말이에요. 지금 왜 대통령이 꼭 이 시점에서 공지영 작가의 저런 글을 굳이 올렸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공지영 작가가 아니라 그 작가가 갖고 있는 메시지입니다. 제목이 너는 다시 외로워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국 전 장관이 가고자 하는 길이 매우 춥고 외로운 길이다.
그러나 그 길에 대해서 내가 박수 치겠다. 그러면은 지금 김영주 전 의원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이 총선 출마 또는 신당과 관련한 거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응원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? 그러니까 그래 이 진실은 외로운 법이다. 그래서 나는 그의 외로움에 공감한다. 이렇게 문 대통령이 표현한다고 보면 똑같이 조국에게도 조국이 하고자 하는 그 외로운 길에 대해서 예. 내가 공감한다는 뜻입니다. 다만 뭐 공교롭게도 공지영 작가와 조국 장관의 관계가 껄끄럽지만 그건 나는 모르겠고. 그건 모르겠고. 그러나 내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너의 외로움 속의 선택에 내가 공감한다. 이것만 받아주라. 예. 그 얘기를 아마 굳이 표현한다면 예. 문 대통령께서 예. 애둘러서 조 장관에게도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예. 그런 의미에서 너무 지나치게 뭐 문 대통령께서 조국 장관 오는데 찬물 끼얹는 그렇게 공감하는 것은 뭐 그렇게 아닐 것 보일 같다, 필요는 그거는. 없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요 평산마을 일정이 5시부터 예정이 돼 있거든요. 그러니까 아마 지금쯤 만나고 저녁 식사까지 이어지면 꽤 진행이 된 뒤에 아마 밤 정도에는 뭔가 설명할 것 같아요. 오늘 어떤 모습이었고 사진은 어땠고 어떤 얘기가 오갔고 아마도 공보방 카톡 공보방까지 만든 조국 전 장관이 상세히 밝힐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. 기다려 좀 봐야 될 문제고요. 이런 가운데 오늘 일정만 있는 게 아니에요. 지금 조국 전 장관이 화면 좀 보겠습니다. 오늘 봉하마을 들렸죠. 그리고 평산마을에 지금 가 있습니다. 그리고 내일은 부산을 찾습니다. 그러면서 예고를 한 게 여기에서 정치 관련 입장을 표명하겠다 그랬어요. 아마도 내일 총선 출마 또는 신당 관련된 입장이 나올 걸로 보이고요. 그리고 내일 오후에 광주로 이동해서 모레는 5.18 민주묘지 참배 예정입니다. 이거 거의 뭐 당대표나 웬만한 정치인들 일정 비슷하잖아요. 지금 뭔가가요? 자, 요건데 김준호 교수님. 네. 특히 내일입니다. 부산에서 구체적인 정치 관련 입장을 내겠다는 건데 왜 하필 부산을 선택했을까요? 일단 조국 전 장관의 그 신당 창당 관련해서는 일단 항소심 재판 빼놓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. 예. 그 항소심에서 지금 뭐 이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예. 뭐 법정 구속이 안 되는 바람에 좀 그런 상황이 생겼거든요. 단지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이런 것 같습니다. 어쨌든 그 노무현 그다음에 그 문재인 예. 이어지는 그 부산의 적통의 어떤 그런 느낌을 좀 가지려고 하는 것 같고요. 부산. 예. 아, 그러니까 공통점은 부산이다 지금. 그럼 원래 그 민주당에서 보면 그 대권 후보 주자로 부산 분들을 내세웠을 때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노무현, 문재인을 잇는 어떤 부산 PK 출신으로서의 어떤 그런 적통의 의미를 좀 가지는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본인이 아마 그 신당 창당하고 난 다음에 비례로 갈 수도 있지만 만약에 지역구로 출마한다면 두 개밖에 없거든요. 하나는 본인이 원래 강남 좌파의 원조였기 때문에 예. 강남에서 강남이요? 예, 강남에서 그게 이제 보수의 심장, 국민의힘 심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지난 21대 총선 때 투표를 보면 박진 전 장관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예. 표차가 한 4%밖에 안 났습니다. 아,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. 그런 그렇기 때문에 곳으로 예를 들어 본인이 그쪽에 가서 뭐 이 예를 들어 뭐 한동훈 전 장관하고 한판 붙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.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출마 안 한다 그랬어요. 근데 그게 또 좀 사정이 변동이 생길 수 있는 게 지금 이재명 대표도 출마하고요. 예. 이준석 대표도 지금 지역구에 나오고 출마할 것 같죠 지금.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도 출마하고 아, 다 나오는데. 원희룡 전 장관도 다 출마하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도 제가 볼 때 마지막에 만약에 그 조국 전 장관이 강남에 출마하는데 마땅한 상대가 없다. 근데 여론조사가 나쁘게 나온다. 예. 그럼 제가 볼 때 이 강남의 좌파를 대표하는 건 그 조국 전 장관이고요. 강남의 우파를 대표하는 사람은 한동훈입니다. 아, 그러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?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. 갑자기 또 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로 하는데 다시 돌려보죠. 그리고 아까 두 곳이라 그랬어요. 그럼 또 한 하나는 곳은 이제 어디입니까? 부산인데 부산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한 번 할 때 부산에 사상구가 있습니다. 그 사상구가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한 지역이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가서 아마 어떤 허락을 받는다기보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본인의 결심을 얘기하면서 아마 부산 사상구 쪽에 본인이 출마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열려 있는 게 아닌가. 아까 미리 가서 신고하는 셈입니까? 그러면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뭐 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조국 전 장관은 정말 아픈 손가락이거든요. 설법대 교수 가만히 있던 사람을 어쨌든 민정수석으로 예. 어떤 검찰 개혁을 해서 뭐 법무부 장관을 시켰는데 지금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재판을 받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.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조국 전 장관 어떤 선택을 하든 많이 응원하고 아마 부산에서의 어떤 본인이 또 오랫동안 거기에서 뭐 활동도 하고 정치를 했기 때문에
어떤 형태로든지 좀 많은 조언을 하지 않았을까. 그래서 아마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했을 때 아마 조국 전 장관이 부산을 좀 선택하지 않았을까. 이런 부산에 들린 다음 날, 그날 당일날 광주로 가서 그 다음 날 일정을 광주에서 소화하는 건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? 그는 제가 볼 때는 뭐 큰 의미를 둔다기보다는요. 오늘도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했고 문재인 대통령 만났고 부산에서 발표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광주에 가서 5.18 묘역을 참배하는 건 하나의 그 크게 뭐 정치 그냥 정치적인 코스다. 전체적인 아마 본인이 정치라고 하는 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입문하게 되면서 가지게 되는 그런 뭐 정례적인 코스로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방점은 부산에 있다 지금. 부산에 가서 그렇습니다. 뭔가 하는 게 있다. 그러니까 출마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스랑스레한 게 예. 광주 북 콘서트부터 나왔다는 그렇습니다. 의미도 있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,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다시 그런 것을 확인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어떤 분이든 우리나라에서 대선급 되는 분들은 반드시 들리는 곳이 광주이기 때문에 그렇죠. 마지막 방점을 광주에서 찍는 게 그야말로 민주당, 민주주의 물론 이제 위성 정당으로 나올 경우 민주당 이름을 사용하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민주당을 대표하는 간판의 어떤 대선 후보급 정도 되는 사람들의 일정은 반드시 5.18 묘역에 참배하는 또 김대중 대통령을 언급하는 것이 뭐 기본적인 예의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. 자, 그럼 지금까지 패널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본 거는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, 거의 기정사실화된 내용들을 다뤄봤어요.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. 다음 화면은 조국 전 장관의 선택지가 과연 무엇일까입니다. 1, 2, 3 정리되어 있는데 뭐 겹치기도 하네요. 조국의 선택은 일단 뭔가 지금 총선 출마는 거의 잡은 것 같아요, 방향을. 근데 그렇다면 지역구라면 어디로 갈 것인가? 아까 강남 얘기도 나왔고요. 부산 얘기 나왔는데 일단 요게 남아있고요. 그리고 신당을 아무리 봐도 만들 것 같단 말이에요, 지금 움직임이. 그러면 과연 누구와 같이 신당을 만든 건가? 예를 들면 이런 분들 얘기가 벌써 나오네요. 송영길 전 대표, 손혜원 전 의원, 아니면 이제 무소속인 김남국 의원, 아니면 검찰 출신의 요즘에 뭐 총선 출마 쪽으로 기우신 분들 이런 거죠. 다음 그 화면 다시 한번 불러오죠. 3번은 지금 민주당이 만들고 있는 위성정당, 민주당에서는 통합비례정당이라고 부르죠. 여기 혹시 합류하는 거 아닌가? 이런 선택지들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. 정기란 교수님, 2번 선택지, 신당 창당을 할 것 같단 말이에요. 그러면 과연 이거 누구와 한다고 봐야 되나요?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. 조국 전 장관이 내세우는 명분입니다. 예. 창당의 명분이 뭡니까? 검찰 개혁이거든요. 예. 이를테면 검찰 개혁이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오늘 뭐라 그러냐면 검찰 독재 정권에 맞서겠다 그러겠다. 이게 길긴 한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반윤 아닙니까? 반윤이죠. 반윤, 검찰 독재. 예. 여기가 가장 큰 어떤 상징성 있는 지금 어떻게 보면 캐치프레이즈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. 예. 여기에 동의하는 세력과 함께하는 게 너무나 저는 타당해 보입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검찰 해체당을 얘기하고 있는 송영길 뭐 등등 또 그동안 문재인 정부 때 검사장 검찰총장까지 했나요? 뭐 이성윤 검사장, 예, 이성윤 검사장. 추미애 전 장관 이런 사람들이 저는 하나로 모여지는 과정. 소위 이른바 검찰 개혁 반 윤석열 전선에 본인들이 중심이 서겠다라고 예. 하는 사람들을 소위 이른바 하나의 모아내는 예. 그런 역할을 아마 목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그게 신당의 모습일 수 있다. 그렇습니다.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그런 당을 통해서 지금 민주당이 자락을 깔아놨죠. 예. 위성정당 논란이 지금 불가피합니다만 예. 통합비례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개혁 세력 뭐 이를테면 대연합 여기에 참여하겠다. 이런 식으로 이번 총선에 진입하는 그런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아까 1, 2, 3 다시 한번 좀 불러오죠. 1번의 전제는 지역구 출마를 한다는 거예요. 그 2번은 뭐 상관없이 이제 신당이고, 내 3번의 전제는 조국 전 장관이 지역구가 아닌 비례대표 출마할 가능성을 말하는 거거든요. 자, 그럼 3번 얘기를 해보죠. 그렇다면 이건 민주당과 뭐가 얘기가 돼야 됩니다. 지금 민주당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. 근데 이와 관련해서요, 민주당 내 반응은요, 약간 모호하기도 하고 약간 선을 긋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들어보겠습니다. 현실적으로 그 뭐 대법원에서 총선 전에 그 원심 파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2심까지 금고형 이상이 나온 상태에서 출마는 사실상 쉽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 제가 혼자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예. 지금 현재 시민사회와 제 정당과 좀 같이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때 판단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구체적으로 당이 출범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 정진 변호사. 네네. 현재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.
제가 현재까지는. 봤을 예. 때는 조국 전 장관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예. 목표는 딱 하나예요. 배지 달고 싶은 거. 그걸 갖다가 뭐 이런저런 식으로 이렇게 막 그 수사를 갖다 동원을 하는데, 그런데 저는 이제 김 교수님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 게, 강남에 출마한들 되겠습니까? 강남 사람들이 찍어주겠습니까? 부산에 출마한들 되겠습니까? 김철 교수님 어떻게 된 겁니까? 지금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요. 제가 봤을 때 조국 전 장관이 출마해서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예. 요만큼이라도 있는 데는 광주다. 광주요. 호남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갖다 하고요. 오. 그다음에 신당을 만들 때 뭐 누구 다 참여해주면 좋죠. 그건 꿈인데 그렇게 야무진 꿈을 꾼다고 한들 예. 누가 거기에 그 참여를 하겠습니까? 어.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이 제일 바라는 바는 민주당의 위성정당에 끼워줘가지고 10번 이내로 뭐 2468, 10 이 정도에 끼워줘가지고 배지 한번 달게 해달라. 그다음 어차피나 대법원 가가지고 배지 떨어져도 위성정당이니까 예. 비례대표니까 다른 사람이 이제 메꿔주면 될 거 아니냐.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민주당이 바보입니까? 조국 전 장관이 저렇게 위성정당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민주당한테 유리할 수가 있겠습니까? 저는요, 윤석열 정권이 조국 전 장관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도한 검찰 독재 정권인지 여부는 모르겠는데 예. 적어도 2심까지 유죄로 판결받은 자가 예. 그다음에 그 혐의가 뭐냐면요.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은 예. 뭐 단순히 뭐 이렇게 표창장 위조 하나 했다. 그렇게 해서 징역 2년 받은 게 아니고요. 예. 업무방해, 공무집행방해, 위조 공문서 행사,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, 위조 사문서 행사, 부정청탁금지법 위반, 거기에다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. 이런 진짜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중범죄를 저지른 자가, 더군다나 조국은 어떤 사람입니까? 서울대 법대에서 법학을 가르친 사람이에요. 그것도 무슨 법 가르쳤습니까? 민법 가르쳤습니까? 상법 가르쳤습니까? 형법 가르친 사람이에요. 그런 사람이 지금에 와가지고 항소심까지 1심, 2심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, 그렇게 그 판결을 받은 사람이 무슨 검찰 독재 운운하면서 검찰을 갖다 해야 된다? 그런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. 그걸 갖다가 뭐 조국 전 장관 말고 다른 사람은 모릅니까? 강남 사람들은 모릅니까? 부산 사람들은 부산 출신이라고 저런 사람 찍어주겠습니까?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,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제가 굉장히 유감인 게 도대체 조국 전 장관한테 1심, 2심까지 지났는데 제가 보니까 변호사를요. 예. 몇 군데를 선임을 했어요. 그것도 아주 그냥 뭐 부장판사 출신, 부장검사 출신 전관들 해가지고 변호사 한 군데가 아니고 한 4군데 선임을 갖다가 했는데 예.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무슨 방어권이 더 필요해가지고 법정 구속을 면하게 해줘서 저렇게 이렇게 돌아다니고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예. 국민들에게 보게 하는지 저는 법원에 굉장히 유감입니다. 조혁신 변호사 그냥 쏟아내셨어요 지금요.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이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는 약간 그런 취지의 설명을 하시면서 이게 되겠습니까? 지금 어디 출마한다고 약간 이런 전망을 내주셨습니다. 아무튼 움직임이 오늘 많아요. 내일 모레까지 좀 일정이 잡혀 있어서 언론에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전해드렸습니다.